일본의 국제전략 전문가가 한국은 이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며 한일 관계의 개선을 주장해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 다나카 히토시 씨가 언론을 통해 일본이 한국을 앞서가며 형님 노릇을 하던 시대는 끝났고 스가 정권 출범을 계기로 냉각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나카 히토시 씨는 지난 2002년 김정일과 고이즈미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사람으로 일본 외무성에서도 손꼽히는 지한파 외교관 출신 전문가입니다. 그의 주장이 실린 기사는 야후재팬 뉴스 랭킹 1위에 오르며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주장을 실어준 매체가 그간 한국 비판 기사를 쏟아냈던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이어서 야후재팬을 점령하고 있는 자민당 넷 서포터즈들과 일본의 우익 네티즌들을 더욱 당황시키고 있네요.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계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은근히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고 마치 양국이 똑같은 실수를 한 듯 묘사하며 서로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일본의 억지 피해만 입었던 우리로서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만 일본의 우익들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인가 봅니다. 댓글 대부분이 모든 것은 한국의 탓이라며 평소처럼 엄청 혐한 열폭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기사의 내용과 댓글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야후재팬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입니다. 한일 관계 재출발할 때 일본이 형님뻘이던 시대는 끝났다. 새 정권의 출범은 외교관계 복원의 기회. 새 정권의 출범은 새로운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큰 기회다. 특히 외교에서 총리 교체기는 지금까지의 외교 노선을 살펴보고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수정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전례가 나카소네 총리의 방안이었다. 1983년 1월 총리에 취임한 직후 나카소네 총리는 정격 방안의 역사 교과서 문제와 한국에 대한 정부 차관 공여 문제로 악화됐던 한일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했다. 1965년 정상화 이후 최악의 한일 관계라 하지만 한일 양국 모두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동아시아의 국가이고 이 국가의 안전보장 조약으로 맺어져 있다. 일본에게 한국은 18년 연속 중국, 미국에 이은 제3의 무역대상국이며 양국 간 왕래 인원은 1000만 명이 넘는 이웃나라다.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스가 정권의 출범을 한일 관계의 재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문 정권과 아베 정권 상극, 신뢰관계 결핍. 한일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문재인 정권과 아베 신조 전 정권의 기본적인 사상의 차이일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86세대는 분단된 남북한 통일에 대한 염원이 있고 친북, 반미, 반일 경향이 강하다. 문 정권은 이런 세대의 지지를 받아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40%대의 지지율을 항상 확보하고 있다. 반면 아베 정권은 전후 체계로부터의 탈피, 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표방한 보수 정권으로 과거사 문제 등에서도 일본은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해야 한다라는 경향이 강했다.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지율은 견고했고 선거에서 승승장구한 정권이었다. 어느새 한일 모두 서로 강력한 주장을 펼쳐야 할 상대가 되어 있었다. 개별 안건이 불신감에 불을 붙고 피해자의식이 때론 강한 반발로 한일 정상 간의 이데올로기상의 상극은 있었지만 한일의 신뢰관계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것은 2015년 이후 위안부 합의와 그 사실상 파기, 증용공 문제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일본 반도체 재료의 대한국 수출 관리의 엄격화, 그것을 받은 한국 측의 지소미아 폐기 문제였다.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는 잘한 것이라고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파기된 것에 대한 불만이 강하다. 증용공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사법권에는 개입할 수 없다며 판결을 받아들이는 듯한 자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일 기본조약,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해왔던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일본 정부 내에는 정부 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골대를 움직여 조약의 법적 기초를 일방적으로 무너뜨린 한국 정부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감정이 충만했다.
국민 여론에서도 한국에 좋지 않다 이미지를 가진 국민이 2015년 이후 거의 일정하게 높은 레벨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의 대일 감정도 원래부터 좋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지난 1년간 급속도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아마도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대한국 수출 제한 조치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역사적인 경위도 있어서인지 한국에는 강한 일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있으며 때때로 그것이 일본에 대한 강한 반발을 낳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수출 규제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징용군 문제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라는 인상을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고 해도 좋다. 프로페셔널한 외교는 보이지 않고 정권과 일부 세력의 반발을 고려. 외교 당국 간에는 상호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국 측의 대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본 외무성조차 한국에 대한 혐오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외교청사상의 한국에 대한 표현도 오랫동안 가치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취지가 담겨 있었으나 최근 몇 년간은 단순한 이웃나라 혹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에 그쳤다. 한편 한국 측도 그렇다면 우리가 태도를 바꾸자며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현 상태에서는 한국 측의 일본에 대한 원한이 점점 깊어질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프로페셔널한 외교는 국내 여론이 환호하는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한일 관계는 각자의 외교 당국이 국내의 반발 등을 고려해 국내 사정을 볼모로 잡고 있는 상황으로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제인 한국에서 대통령이 갖는 권위는 크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86세대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문 정권은 역사 문제에서 일본에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저항이 강하다. 최근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 있어서 청와대의 힘은 외교 문제에서도 압도적이어서 외교통상부의 전문적인 의견 진언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국내의 정치적인 역학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도 최근 총리 관저의 힘이 세지면서 외무성의 간부 인사도 지배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이상 외무성은 관저와 다른 의견을 진언하는데 겁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저의 방침을 촌탁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 지혜를 내고 움직이려는 자세도 느껴지지 않는다. 한일 공동 여론조사에서 관계 개선 요구 다수. 그런데도 흥미로운 것은 2020년 언론 NPO와 한국동아시아연구원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 82%, 일본 국민 약 48%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한 점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은 한국 13%, 일본 21%에 불과해 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생각나는 것은 오히려 청와대나 총리 관저가 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국내 지지율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믿음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혹은 여론 전체의 분위기보다는 한국의 좌파 세력, 일본의 보수 세력을 고려하는 것 때문에 양국 정부가 움직이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있는 그대로 상대를 봐야 한다.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니지 프로젝트. 내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던 2002년 한국은 GDP에서 일본의 7분의 1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가 되었다. 기업도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대기업은 높은 경쟁력을 가진 세계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종전처럼 일본이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앞서면서 형님으로 행사하던 시대는 끝난 것이다. 경제로 말하면 지금 요구되는 한일 관계는 쌍방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경쟁하는 시기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여 글로벌하게 진출해 나간다는 시기일 것이다. 실제로 한일 간의 제3국 공동 프로젝트는 최근 비약적으로 증가해 일본의 정밀한 소재 생산 기술과 한국의 뛰어난 상품화 능력이 협력하여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에서도 한일 협력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세계적인 가수 댄서인 JYP 등이 기획한 니지 프로젝트는 일본 각지 1만여 명의 응모자 중에 13명을 선발해서 한국에서 6개월간 연수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9명의 걸그룹을 데뷔시키는 프로젝트다. 일본의 집단으로서 화를 중시하는 경향과 철저히 개를 연마하려는 한국의 접근법이 서로 작용해 세계에 통용되는 그룹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내 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계에 통용되는 인재를 육성하려고 하고, 일본은 나름 큰 국내 시장이므로 오히려 화합을 해치지 않는 인재를 육성하려고 한다. 그러나 한일 간의 시장과 문화성의 차이로부터 지금까지의 아티스트와의 다른 양국의 장점을 도입한 새로운 그룹 리주로 12월에 메이저 데뷔한다고 한다. 앞으로 이 그룹이 한일 양국에서 또 세계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기대가 된다. 한일 관계를 재출발할 시기가 오다. 코로나 협력과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신뢰관계를 되찾으려면 우선 상대를 마주보고 서로가 상대의 흠찾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평가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도 한국은 조기 감염 방지에 성공했다고 평가받으며, 일본도 구미에 비하면 감염자, 사망자 모두 압도적으로 적다. 양국 모두 코로나 감염 방지를 하면서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만약 한일 양국이 이 어려운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국제사회로부터 그 한일 관계는 새로운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평가받게 될 것이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2021년 여름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도 한일 신뢰관계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해보면 2002년 서울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모두 세계사에 남을 올림픽이 됐다. 서울올림픽은 한국을 국제사회 속에 확고한 존재로 만드는 계기가 됐고,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길을 열었다. 서울올림픽 때 나는 외무성 담당 과장으로 한일 테러 대책반을 출범,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 관계를 거절했던 한일 치안당국의 협력을 실현했던 것이 생각이 난다. 내년 도쿄올림픽이 한일 양국 정부의 협력관계 재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연내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국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 총리가 참가해야 하고, 정상 차원에서의 한일 관계의 중요성과 미래를 향한 확고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다면 개개의 현안 해결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양측 외교당국도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지혜를 갖고 있을 것이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예초에 형님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재출발이 아니라 당교를 포함한 재고찰이 일본에는 필요하다. 새 정권의 출범은 외교관계 복원의 기회. 그것은 일반론이나 수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국가의 경우 애당초 스가 정권의 외교는 아베 정권 그 자체. 이제 와서 신뢰관계 어쩌고 할 차원이 아니다. 형님뻘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적으로 인식해야지. 매번 물러터진 반응을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른다. 스가 정권의 출범을 한일관계 재출발의 기회로,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작? 전례가 없을 정도로 양호한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갑시다. 그래, 더 소원하게. 형이니 동생이니 기분 나쁜 관계성 따위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단지 국가 간의 약속인 조약에 근거한 행동을 바랄 뿐입니다. 그 나라의 국내 문제일 뿐인 최근의 일들도 일본 측에 해결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 아닌가. 양측 외교당국도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지혜를 갖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 문장만 잘라내었습니다만 골대를 마음대로 움직여 한번 체결한 조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국가와 서로가 만족하는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결된 듯해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조약은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협상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며 트집을 잡는 것은 지금까지 학습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형님으로 인정한 적도 없는데 일본은 자신을 형이라고 생각하고 양보만 했을지도 모르지만 형이 아니라면 더 이상 양보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본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한국의 무모한 행동을 달래기 위해 양보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또 양보하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한국의 요구는 점점 더 거세질 뿐. 아이돌 그룹의 예는 비약. 그냥 상호간에 한국은 일본에서 손을 벌고 싶어서,
일본은 한류에 기대어 돈을 벌고 싶어서 협력하고 있을 뿐 그것을 한일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일본의 보통 국가가 되려는 모습을 우경화나 우익으로 판단하는 것도 이상하다. 그렇다면 군사력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는 한국이야말로 우익 우경화입니다. 일본 진보 세력의 민주주의 비판, 예국주의의 비판은 어디로 갔는지 의문입니다. 한국이야말로 진보 세력이 비판해온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침묵입니까? 국제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것이다. 이 기사에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빠져 있다. 우선 관계 개선이 아니라 무엇이 일본의 국익인지,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한국이 진정으로 일본과 공존 공영할 생각이 있는지, 분석이 필요한데도 그건 뒷전으로 미뤄둔 채 구태의연하게 어쨌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자는 기사에 불과하다. 일단 잠시 서로 거리를 두고 보는 게 나아. 개인적으로는 영원히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일 간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 안 할 수도 없겠지만 말이야. 어쨌든 이 나라는 이제 지긋지긋해. 현재 한일 관계의 교착 상태는 외교 기술론으로 어떻게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국가 간 합의 준수라는 최소한의 관계성을 폄훼하는 상대와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한일 관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의 다수라는 주장에도 찬동할 수 없습니다. 그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단체를 보면 조사에 응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양국의 일반 여론보다 더 융화적인 사람들이 모인 숫자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이성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구체성 없는 정서론이 아니라. 원래 역사상 한국이 형님뻘, 동생 주제에 오만하니까 일본은 미움을 받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